안녕하세요. 스포티비 해설위원 송영주입니다. 그리고 DV7의 박미르달 코치입니다. 네, 그리고 이 방송은 손펠레의 펠레 스코어. 네, 입니다까지 해줘야지. 아직 전문 방송인 냄새가 안 나. 네, 펠레 스코어가 또 다시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방송을 보고 나서 다음 주에는 안 나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겠죠. 곧 망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매번 컨셉을 조금씩 바꾸면서 저희가 생존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5경기 예상을 했는데 제가 한 경기 맞췄더라고요. 네, 근데 굉장히 어려운 경기였어요. 레버쿠젠 미넨 경기였기 때문에 굉장히 쉽지 않은 경기였던 것 같은데. 네, 커버 잘해주고 있어. 네, 한 경기 맞췄고요. 네. 미르다 코치가 저는 2경기 맞췄습니다. 네, 저의 2배를 맞췄네요. 도찐 개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도 5경기를 준비했습니다. 네. 이번 주 주말에 어마어마한 경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요 경기만 쏙쏙쏙 뽑아서 5경기를 준비했는데요. 가장 첫 번째 경기는 FA컵 준결승전이죠. 첼시와 토트넘 경기입니다. 네, 지금 현재 첼시 같은 경우에는 분위기가 케일과 루이즈 외에는 굉장히 센터백 자원들이 좀 불안 요소가 많다. 제3의 요소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점을 좀 많이 하는 그런 성향을 많이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비 불안이 좀 많이 이루어지면서 그런 부분이 지금 어렵게 경기를 이끌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토트넘은 어떤 분위기를 갖고 있나요? 네, 토트넘 같은 경우에 최근 분위기가 좋습니다. 9승 1무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손흥민이 말 그대로 빵빵 터트리면서 득점을 책임져 주고 있는 가운데 해리 케인이 부상에서 돌아오면서 득점포를 가동했거든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포체티노 감독이 과연 3백을 가동할 것이냐 4백을 가동할 것이냐 이것에 대한 고민은 좀 있을 것 같아요. 최근 4백임에도 불구하고 득점력을 과시하면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모습인데 지난 메뉴와 첼시전에서 무리뉴 감독이 변칙 3백을 쓰면서 첼시를 잡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경기 3백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에서의 밸런스, 안정감은 유지하고 있는 토트넘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토트넘이 좀 더 우세하다고 생각을 좀 하시는 건가요? 네, 저는 토트넘이 조금 더 우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첼시는 디에고 코스타가 최근에 좀 부진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자르에 대한 공격 의존도도 높아졌거든요. 그러면서 공수에서 약간 엇박자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는 토트넘이 조금 더 우세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저희가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았습니까? 네. 한 줄 예상.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첼시 같은 경우는 공수 밸런스가 굉장히 안정적이지 못한 면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경기일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홈이란 면에 있어서는 2점을 가져갈 수 있다고 보면서 무승부를 예측하겠습니다. 네. 한 줄 예상이 엄청나게 기네요. 한 줄 예상이라니까 한 줄. 네. 이 컨셉을 아직까지 이해 못하는 박미달 코치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저의 한 줄 예상은 간단합니다. 승승장구 토트넘, 흔들리는 첼시. 토트넘 승. 네. 뭔가 전문 방송인 냄새가 나지 않아? 네, 그러게 말입니다.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미넨글라바드 대 도르트문트 독일의 경기입니다. 네, 메른글라드바흐 분위기가 어떻죠? 미넨글라바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경기력 자체가 좀 들쭉날쭉합니다. 사실 다득점 경기라든가 아니면 좀 최소 실점하는 경기들 이런 경기들이 뭐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갈피를 굉장히 잡기 어려운 경기력이라고 좀 더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은 주중에 AS 모나코하고의 챔피언스리그 8강 2차전을 치렀는데 1대3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팀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고요. 여전히 폭탄 테러에 의한 후유증을 겪고 있는 선수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이 제 컨디션으로서 경기에 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코 로이스가 부상에서 돌아와서 2경기 연속골을 넣었고요. 오바메양은 여전히 제 역할을 하고 있고 우스망 덴벨레가 도움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격 쪽에서는 제 힘을 발휘할 것 같아요. 문제는 수비죠. 네, 바르트라 선수가 부상에서 이 전력에서 이탈을 하면서 수비 라인이 너무나 많이 흔들리고 있거든요. 이게 3백도 그렇고 4백도 그렇고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는데 토해 감독은 최근에 3백을 계속해서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3백으로 나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점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한 줄 예상은 어떻게 하시는지? 네, 한 줄 예상. 흔들리는 두 팀 역시 무승부?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둘 다 흔들리는 팀은 맞는데 진흙탕 싸움에서는 홈 경기가 우세하다. 저는 그래서 미넨글라바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K리그 클래식 경기를 알아보도록 하죠. 전북현대와 포항스틸러스 경기인데요. 전북현대와 포항스틸러스 K리그 클래식 1위와 2위의 대결 아니겠습니까? 1위는 전북현대입니다. 전북현대는 K리그 클래식에서 4승 2무를 기록하면서 무패 행진을 달리다가 지난 주중에 부천을 만나면서 FA컵에서 패배를 당했어요.
부천만 만나면 계속해서 패배를 당하는 전북의 모습. 네. 어떻게 본다면은 부천이 전북의 킬러다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래도 과언이 아니고요. 네.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전북은 공수에서 힘을 발휘하긴 하지만 이재성과 이승기, 로페즈가 부상을 당하면서 측면 쪽에서 크로스에 의한 단조로운 공격에 의해서 계속해서 공격을 전개하는 양상이 좀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김신욱이라든가 에두가 득점포를 가동하는 모습이고 그리고 최근에 에델이 좀 살아난 모습이긴 한데요. 일단은 공격 쪽에서의 단조로움이 좀 아쉽습니다. 일단 포항 같은 경우에는 공격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전북의 1.5골 경기당 평균보다도 2골로서 0.5골이 굉장히 앞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동현의 공격력도 굉장히 좋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분위기가 많이 살아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기의 한 줄 평은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아 저요? 네. 홍깡패 전북 당연히 승리. 저는 좀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창과 방패의 승부는 예측할 수 없다. 누가 창이고 누가 방패야? 이거 창창 아니야? 전북 같은 경우는 최근에 0.5골 경기당 실점률을 보여주면서 의외로 방패스러운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창과 방패는 예측할 수 없는 무승부의 세계로 갈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경기로 넘어가도록 하죠. 다음 경기는 아스날 맨체스터 시티 FA컵 경기입니다. 네,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최근 분위기가 좀 안 좋잖아요. 네, 특히 보로전에서 이제 3백을 들고 나왔었는데 사실 3백이 최근에 EPL에게 굉장히 유행을 주고 있다 보니까 아스날이 새로운 시도로서 이제 3백을 들고 나왔었는데 사실 경기는 승리하긴 했지만 경기력은 굉장히 좀 흔한 말로 폭망했다라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안 좋은 분위기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맨체스터 시티 같은 경우에는 최근 4경기에서 2무 2패로 고전하다가 2연승을 거두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뭐 일카이 긴도간이라든가 가브리엘 제수스, 바카리 사냐는 여전히 부상이고요. 그렇지만은 세리오 아구에로라든가 라임 스털링, 느노이 사네 이런 선수들이 공격 쪽에서 제 역할을 하면서 공격 쪽에서 파괴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문제는 수비죠. 네, 스톤스하고 콤파니로 중앙 수비를 구성할 것으로 보이는데 수비가 얼마만큼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이것이 관건입니다. 그러면 한 줄 평은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네, 일단 공격력 쪽에서는 맨시티가 우위에 있기 때문에 맨시티 승. 한 줄 평이 맨시티 승. 네. 저는 이제 컵 대회에서 강했던 아스날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스날 지난 경기 3백 그냥 3백이던데 그쵸, 뭔가 변칙적인 게 없이 그냥 3백이던데 수비를 3명이서 하더라고요. 참 아스날 이거 위태위태한데 네. 막 던지는 거 아니에요? 막 던질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나름 아스날의 그런 기운을 좀 더 느껴보고 싶습니다. 네. 이번 주에 제가 보기에는 미르달 코치 폭망합니다. 그냥 모든 경기를 다 틀릴 기세예요. 느낌상 그렇습니다. 네. 자, 다음 경기가 정말 빅매치입니다. 네. 바로 엘 클라시코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의 대결인데요. 이 경기는 뭐 변수가 굉장히 많은 경기이긴 합니다. 일단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분위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가레스 베일이라든가 라파엘 바레가 페페가 부상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격 쪽에서는 호날두 선수가 제 역할을 하고 있고 주중에 펼쳐진 바이에른 뮌헨과의 챔피언스리그 8강 2차전에서도 승리를 거두면서 준결승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12경기에서 10승 2무를 기록하고 있으니까요. 네. 최근 기세는 무섭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죠.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는 최근 분위기 자체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사실 이번 주중 챔피언스리그에서 치러졌던 챔피언스리그에서 유벤투스에게 무승부로 비기면서 결국에는 진출이 좌절이 되어버렸거든요. 이제 그와 동시에 이제 네이마르의 출전 여부도 사실 불투명하기 때문에 굉장히 네이마르 선수에게 좀 힘을 실을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공격력에 있어서도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바르셀로나에게 굉장히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이마르는 징계 때문에 이 엘 클라시코에 나올 수가 없잖아요. 네. 그리고 바르셀로나가 이 유벤투스를 상대로 좀 무기력한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결국 준결승 진출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분위기 자체도 너무 안 좋고요. 네. 그렇다면은 이 한 줄 예상 어떻게 하실까요? 저는 엘 클라시코는 영원한 바르셀로나다. 뭐야? 너 너무 막 던져. 근데 사실 엘 클라시코에서 이제 바르셀로나 이게 스페인 문화적인 부분을 조금 느꼈었던 부분이 네. 있었는데
마드리드는 조금 더 다문화적입니다. 그냥 네. 이거는 제 스페인의 경험인데 네. 마드리드는 좀 더 다문화적이고 이제 바르셀로나에는 좀 더 지역색이 강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응집력이 좀 더 뛰어난 도시이고 네. 좀 더 민족성까지는 아닙니다만 그런 도시더라고요. 네.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더비라는 부분이 네. 굉장히 바르셀로나에게 크게 작용하고 네. 그런 게 바르셀로나 선수들과 그다음에 응원단에게 이제 좀 더 힘을 실어줄 것 같습니다. 스페인 지역 연구가의 이야기고요. 저는 이 경기는 무승부로 예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도 분명히 제 힘을 발휘할 요소는 분명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바르셀로나도 이제는 라리가의 모든 전력을 집중해야 되고 엘 클라시코에서 패배할 경우에는 말 그대로 라리가 우승도 안녕이거든요. 네. 그 점을 고려했을 때는 레알 마드리드는 그 고전할 가능성이 있다. 근데 레알 마드리드도 그런 측면이 있잖아요. 연장전을 치렀기 때문에 바이에른 뮌헨 상대로. 그래서 고전할 가능성인데 홈에서 펼쳐지니까 네. 무승부를 거둘 것으로 보이고 저는 한 줄 예상으로 얘기한다면은 티격태격. 그러나 사이좋게 승점 1점씩. 무승부를 생각하시는 거군요. 네. 자, 갈수록 막 던지고 있는 미르달 코치와 함께한 펠레스코입니다. 네. 이렇게 얘기해놓고 나는 막 분석해서 얘기했는데 나는 다 틀리고 미르달 코치 다 맞으면 이거는 정말 초기의 문제예요. 절대 그럴 일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모르겠어요. 좀 위험하게 느껴집니다. 네. 자, 펠레스코 다음 주에도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시스템에 약간의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 옆에 막 던지는 사람이 등장을 했거든요. 여러분 다음 주에도 꼭 돌아오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